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웠던 여러 가지 개혁의 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결국엔 이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보내다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이분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고종 임금님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참 아쉽죠. 그리고 그 강제 퇴위 때문에 엄청난 의병운동이 발생했고, 그걸 무력으로 일본과 그러니까 관군이 힘을 합쳐서, 주로는 일본군이지만 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슬프죠.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조금 힘차게는 하기 쉽지 않은 주제지만 어쨌든 힘차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권이 빼앗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국권 침탈 과정을. 그리고 불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러일 전쟁 보면 또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이전에 배웠던 청일 전쟁. 참 여러분들 그 두 전쟁 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예요? 다른 나라들의 전쟁이다. 차이점,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에 계속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꾸 커지니까 이제 영국과 동맹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가장 큰 함대, 강력한 함대가 있었던 데는 어디예요? 발틱 함대라고 해서 유럽 쪽에 있는,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런 함대였어요. 해군. 해군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해군이 일본, 조선 있는 데까지 오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그 운하가 있을 당시이긴 한데, 운하를 넘어서 오면 금방 오지만 이분들이 어디를 거쳐서, 그걸 영국이 갖고 있었는데 영국이 못 가게 하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서 조선 있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러일 전쟁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러일 전쟁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이때 대한제국은 이도저도 아닌 편을 들어야 이제 또 나중에 또 불똥이 안 튀니까 중립을 선언하지만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했다. 그리고 외국인 고문을 보내서 내정을 간섭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이 전쟁 이후에 누가 이겼다 그랬죠?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이 포츠머스 조약을 하면서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손 떼라 라고 하는 게 성립되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게 되고요. 러일 전쟁 직후에 대한제국을 본격적으로 식민화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로 황공을 포위하고, 그리고 황제와 대신들에게 을사조약을 강요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외무 대신 이 사람이 위임받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다. 강압에 의해서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고종 황제는 동의 안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외교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을사조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감에 의해서 이 내정 전반이 어떻게 보면 간섭받게 되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마자 황성신문에서는 규탄, 이런 시일야 방송대국을 싣고 규탄했고요. 그래서 민영환 같이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가 있었다. 그 민씨 일가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거부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을사오적 이름이나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다섯 분들이 암살단도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을 지지하던 뭐 스티븐슨 아저씨를 사살하기도 하고, 이 두 분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본의 식민지를 절대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역사를 전공하게 되면서 일본인 친구가 있었어요. 일본인 친구가 굉장히 학술적인 친구였는데 그런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일본 내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그 당시에 조선을 간접 통치하려고 했던 세력이었다. 근데 그가 살해당함으로써 직접 이런 통치, 즉 총독부를 건립하고 이게 통감을 통한 간접 지배가 아니라 직접 지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됐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중근의 테러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20살이 돼서 들었던, 역사를 전공하면서 들었던 되게 고민스러웠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군인이라면 안중근 의사의 그런 여러 가지 남긴 글이나 이런 걸 보자면, 군인이라면 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내야 되고 그에게 총을 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과연 이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절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분이 어디에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아시겠죠?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까봐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요. 일제 국권 강탈.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고종황제는 을사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우는 이걸 통해서 내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해산당한 이 분들이 의병에 많이 참여하면서 항일 의병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빼앗고 일진회를 앞세워서 일본의 합치자라는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1910년에는 강제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싸워라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그런 나라를 이렇게 보면 넘기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단체 같은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제의 독도 침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간도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 비석에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압록, 토문. 근데 이 토문이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교과서에서 보면 요 강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두만강으로 내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토문강으로 설정을 해놓고 청나라와까지 갈등을 벌이게 되면 조선부터 식민지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점령해도 된다고 누가 생각했다고요? 예, 그쵸. 일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이 경제적 이권을 받고 나서 청해 영토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 간도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이 독도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냥 우리 땅인데 일본 애들이 미쳤다고 얘기한다. 근데 이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위해를 입은 우리나라의 영토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에 관련해서는 네, 외면당했다. 참 아쉽죠. 아쉽습니다. 네, 이분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 독도 간탈 과정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국권수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얘기했었죠. 의병에 대해서 여러 번 의병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최초로 을미의병이라고 나옵니다. 자,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예,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관 파천 이후에 이 단발령이 철회되니까 활동이 철회되니까 줄어들게 되고 다시 을사조약 때 뭐가 뺏겼다 그랬죠? 조선이? 그렇죠. 외교권이 뺏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권이 강탈당하고 나서 이 을사의병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외교권.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양반유생 최익현도 있었고요. 네, 평민의병령도 등장했다. 그리고 의병운동은 자, 군대가 해산되면서부터 네,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네. 그래서 서울로 진격을 했지만 네, 이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로 진격을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다. 일본군에 밀려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무장 항일 운동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후에 독립군으로 계속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익현 아저씨도 참 네,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예,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고듬 본인만의 그런 올고듬을 꼭 그러니까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의병 이 파트에서는 그 흐름들을 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의병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네, 맥켄지 아저씨가 찍은 네, 한국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쓴 그 책에서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네, 모습이죠. 이길 수는 없지만 네, 참 이게 싸울 수밖에 없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삶을 사신 이런 위대하신 분들과는 달라서 그런지 이런 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어쨌든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애국개몽운동에서 보시게 되면 네, 애국개몽운동은 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애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냥 세계사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enlighte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서 설명했듯이 무언가를 새롭게 알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국권 회복 두 가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에서는 실력 양성과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과 여러 가지 운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 가지 이 황무지 개간 요구나 이런 일본의 요구들을 철회시켰고요.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데는 입헌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법체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는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대로 계승이 됐고 강제퇴위를 반대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창호 양기탁 선생님이 신민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신민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합니다. 신민회 계열의 이 민족주의 학교들, 오산, 대성 이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만주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 독립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오인 사건이 1911년에 이렇게 발생하면서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 활동에서는 신민회 활동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학교도 만들었고요. 위에 나오죠, 여러분들. 또 뭘 만들었습니까? 각종 기업을 통해서 민족 자본과 민족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뭘 했어요, 여러분들? 독립군 기지 건설 어디에 했었죠? 만주 삼원보에 했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신민회는 다른 애국 계몽운동 단체와 다르게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를 하는 것들은 많았는데 요 독립군 기지를 만든 거는 신민회가 유일하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시기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러 운동도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그래야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운동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농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금주금연을 해서 그 성금을 내보자,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일제의 방해와 탄압 때문에 중단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1,300만 원이었다. 1,300만 동포니까 2천만 민중이니까 우리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조금만 이게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을사조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 러일 전쟁 중에 강탈한 섬은 독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제 해산 때문에,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발생한 게 정미의병이고요. 그리고 또 뭐죠? 회사도 만들고 태극서관 만들고 독립군 기지 만든데 바로 신민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채보상운동, 항일의병 운동, 포츠모스 조약, 또 뭐가 있어요?
예, 간도 협약, 헤이그 특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한 번씩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1번, 2번이라고 해볼게요.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애국 계몽운동 계열에서 이 항일 의병 운동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어요. 똑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는 건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에 참여하자 뭐 이렇게 그냥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무장투쟁보다는 실력을 기르자,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운동 계열인 안창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길 가신 분, 참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어쨌든 무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조금 이전 강의들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하는 과정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